유족들은 뭐냐고요. 이의 신청한 유족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유족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고요. 일사단장을 결국 그 송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의를 달기 힘들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압이 없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어느 국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의혹은 더 증폭됐잖아요. 다 스스로 입틀막들을 하면서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말을 다 못했는데 무엇이 해명되다. 단 하나 믿고 싶은 거 그거죠. 여당 의원이 그렇게 물어줬습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당신 대통령실로부터 일사단장을 빼라는 명확한 전화를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됐어. 됐잖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난번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록이 아주 우연한 자료에서 엉뚱한 인물이 튀어나왔다. 그게 바로 검찰 공안 특수통 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그건 이제 그 법률비서관 네.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예. 얘기했던 건데요.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800-7070의 전화가 예.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갔거든요. 그 회의 시간에. 그리고 조태용 7월 31일 날 예, 회의 시간에? 네, 그렇죠. 예, 예. 7월 31일 날 11시 7분인가에는 조태용 안보실장한테도 갔고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원래는 그 회의에 참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네. 11시부터 회의는 임기훈 안보라인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예. 보고 당사자들은 예. 임종득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보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고를 받다가 대통령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전화해서 네, 11시 07분에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그래. 실무자들 회의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서장이 참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불려 들어갔죠.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11시 43분인가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짧은 통화가 와요. 그것도 역시 불려 들어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회의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정보를 얻었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법률비서관이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게 이상한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래서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게 이제 공안통이고 그분도 게다가 법무관 출신이 아니어서 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네. 그 캐릭터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 말 맞다나 내가 그 이후에 전화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개입됐다는 증거를 대라 그랬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다만 법률비서관 소속 모 행정관은 등장을 합니다. 그 행정관은 누구예요? 고 아무개인데요. 고 아무개. 예, 예. 예. 그분은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아예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도대체가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법리 오해, 수사권이 없으니 이첩도 하지 마라라는 재판권이 없지만 이첩까지는 가능하도록 법령이 돼 있는데 예.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권 없으니 이첩도 하지 마라. 예. 이런 오판을 한 실무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800-7070의 전화상으로 연결고리는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법령 검토를 하는데 그때 그 전화 받았던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재판 이 결과 그리고 사실조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전화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동안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02-800-7070의 전화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 대통령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재판에 협조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든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 응답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답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권리와 의무로만 해석한다면 네. 국가 통수권 그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권리와 의무로만 봅니까?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법령상의 근거가 아닌 상식과 네. 거기에 터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 시민도 증인으로 불려 나가면 선서하고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물며 국가 원수가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발언한 게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 그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탄핵 사유죠. 지금 국회 개원식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사실은 답을 하리라고 믿고 제가 신청서를 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증인신문은 해야 되는데 증인신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묻지도 않을 수는 없죠. 대답하지 않으실 거니까 나는 묻지도 않겠다? 그건 재판의 기본을 벗어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물어봐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신 여부 자체도 정황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자신 있게 응신하겠죠. 무슨 그런 헛소리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추정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도 어제 중요한 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왜 말을 못하냐? 예. 재판부가 추궁을 했어요. 예. 두 가지 사유가 있다. 변호사님이 아니라 재판부가. 네,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예. 뭐냐면 변호사 등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자기나 친족들의 형사 처벌이 우려될 때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형사 처벌 조항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 전화가 입증이 되면 예. 그들의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그렇죠. 때문에 나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약간 개연성이 그렇죠. 엄청 커 보이는 선택인데요. 그건 이종석 장관이 그걸 선택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표면적으로는 뭐 국가 안위,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 간의 원활한 직무 수행 어쩌고 하지만 그것은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단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나 친족 등의 형사처벌 우려가 있을 때 내가 말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내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진술은 그거여야 되죠. 혹시 대통령과 친인척이시냐 물어봤어야 되겠지만 차마 그렇게는 묻지 못했죠. 그 얘기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다 그걸 분석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맹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 나름대로 변호사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걸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권리니까 사실조회 자체가 아예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지만 만약에 증언대에 세웠다면 대통령조차도 아니 그거 내가 말이야 하면 나의 직권남용을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왜? 나 거부할래. 이럴 수 있어요. 권리는 행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명시적인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의무가 없다고 해서 사실조회에 응신 안 하면 재판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다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보되는데 네. 재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막 5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지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박대령 보직해임 무효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 해병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기각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해병대가 왜 이렇게 하는 해병대가 걸까요?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해병대 소송 수행자가 국방부 담당자한테 보내서 국방부 담당자가 됐습니다. 참나.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나 봐요. 문건 하나를 내는데도 네. 원래는 국방부가? 개별 부대에서 알아서 냅니다. 예. 근데 국방부 소송 수행자 명의로 그러나 해병대 법무실장이 만들어서 그 작성자 명의는 해병대 법무실장, 예. 제출자는 국방부의 직원 이렇게 냈더라고요. 예. 감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그것만 참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자연스럽게 규명됐다라는 그런 투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주장으로 모든 것은 다 규명됐지 않느냐. 무슨 의혹이 있느냐. 무슨 규명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난립니다 지금. 지금 그 행정법원도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거기에 제출했고요. 예. 거의 뭐 그 자료실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행정법원에서. 네. 그리고 제가 그건 왜 행정법원에 제출했냐면 통신 자료 확보를
이제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니 행정법원도 수원지방법원도 군사법원 재판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 증거만은 이번 달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다 적었어요. 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지방법원은 죽었나 봐요. 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57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 뭐 임명장 곧 주겠죠. 그 지난번에 그 저하고 취재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 그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군사법원 인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뭐 군사법원 인사에도 군 판사, 군 검사 인사에도 전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최병 순직 해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인사 조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재판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재판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재판부가? 저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뭔가 변론 종결을 빨리 시켜서 그런 외부의 그 작용을 차단하겠다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속도를 갑자기 재판부도 내고 있고요. 다음 기일이 9월 25일입니다. 네. 보통 9월 3일 날이기 때문에 한 달을 뛰고 재판을 지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같은 달 내에 비록 초순과 하순이긴 하지만 두 번을 지정했다는 것은 재판부도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이 있고요. 저희가 증인 신청한 게 있는데 저희 증인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달라.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심 선고가 언제 나올까요? 12월 전에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전? 네. 그래서 사실 김기한 사령관도 원래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신문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서면 진술 취지에 사실적으로 바꿨어요. 법원도 흔쾌히 그러면 증인 신문은 철회하시라 해서 우리가 증인 신문 철회하고 지금은 뭐냐면 사실 재판은 구부등선을 넘었어요. 이 정도 확보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부등선 넘었다. 이 판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오늘 당장이라도 판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빨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인단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월 전에 김용현 장관이 새로 부임을 해서 재판부를 교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겠죠. 어떤 후폭풍에 그건 휩싸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 전. 왜냐하면 근데 혹시 그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죠.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인 면도 봤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의미 있다고 절대 뭐 안 보는데. 한다 그런 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도 안 따를 거다라고. 나도 안 따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명령해도 당신들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멘트를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거든요. 내가 명령해도 군인들은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안 따르, 저도 안 따르겠습니다라는 말 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논의되면 나도 계엄하겠다라고 명령하면 나도 안 따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장관이 돼서 국내 사건 때문에 국내 사태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 따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그럼 김용현 장관의 그런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계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하면 밑에서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군인들이?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본인이 나도 그 명령을 안 따를 것 같다. 김용현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어떤 장관 후보자든 뭐든 포함해서 장관급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선진국에서 나 같아도 안 따르겠다 그 명령에.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장관이 됐을 때 혹시 계엄건이라거나 해서 선포되거든 이 지각 있는 군인들이요 따르지 마시오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김용현 장관에게 부여된 최고의 미션 뭐라고 보세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장관 인사를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요? 아마 이제 이 군사법원의 컨트롤이 중요한 그 항목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각됐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규 인사가 아닌 앞당긴 인사를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했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다 겁니까?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면 대법원에 재판권 분쟁 신청을 해야죠. 대법원에? 왜냐하면 대법원의 재판권 분쟁이라는 것은 재판 관할에 관한 분쟁인 건 분명한데
도저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재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부를 그런 식으로 갈아치워서 재판하기로 하면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저거 생각났어요. 반민특위 법정.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짓거리다. 그래서 재판의 속도를 내서 변론 종결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길어지면서 하게 되면 변명거리가 생겨요. 그렇죠. 정규 인사가 있는데 네. 뭐 이런 한 달 정도 땡긴 거야. 예. 판사들 바꾼 거 그거 뭐 별 문제 없어. 네. 원래 풀에서 이렇게 예정대로 돌아간 거야. 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네. 변론 종결에 가깝게 심리를 확 끌어올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정규 인사가 땡겨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누가 봐도 개입의 흔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를 내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특검이 쉽지 않은 단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그 얘기 좀 여쭤볼 네. 제3자로 갔습니다. 예. 그래도 12월 이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특검 다음에 항명재판으로 순서를 잡았었는데 네.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항명재판을 먼저 끝내자. 항명재판 네. 먼저 끝내자. 여기서 무죄를 받아서 예.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자. 예. 왜냐하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무죄는 지금- 명백하다. 지금 선거에도 박정훈은 무죄다. 네, 무죄는 명백하다. 무죄는 명백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변호사님 뭐 재판 속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우 그 아까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요건 꼭 읽어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시작하셨네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 아 깜짝이야. 일찍 시작한 줄 모르고 지각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유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종섭 어이가 없네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치매 아닙니까? 예 응원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셨고요. 나라꼴이 왜 이러나요? 교민들이 속이 터집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작하면 전 세계 어디서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지 제가 명단을 취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취재 편의점 시작할 때 이 사건은 취재 편의점이 끝까지 간다. 예, 처음에 시작도 같이 했고 끝까지 같이 간다. 예,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있는 한 박정훈 대령의 재판 사건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00만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까 어떤 분이 그 김어준 시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동접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일 오전 9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민 변호사님 재판 일정 때문에 8시로 당겨서 번개 인터뷰했습니다. 가끔 저 출연자들의 일정 때문에 번개로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번개같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